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새벽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운전 미숙으로 한강에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서나 자살 동기는 없으며 당일 저녁 식사 예정되어 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025-9585, 2025-965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사고의 유형,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까지 증명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사고의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이러한 경우 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수준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인정사실, 아래에서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 또는 피고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다소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계약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체결되었고, 망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활동하고 있어 보험가입 실적 달성에 압박이 있었으며, 보험 모집인들이 실적 달성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거나 실효되기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또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일응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와 한강의 경계 부근으로 별도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 과실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유서 등과 같이 자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그 시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으나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에 해당함에 대한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2호증, 갑 5호증, 을 4, 14,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심과 이 법원의 각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구리 한강시민공원 입출처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로부터 약 2달 전인 2016년 3월 23일 오후 15시 19분경 입차하였다가 같은 날 16시경 출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위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진출입로, 주행 방향 등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차량을 인양하였을 당시 사고 차량 운전석 계기판에 RPM 수치는 최대치를 넘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가수는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가속장치에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차량이 경사로에 내려가기 직전까지 망인이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RPM 수치는 망인이 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깊게 밟았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단의 자전거 전용 도로의 구조는 도로에서 강 방향으로 보행자 길, 양방향 자전거 도로, 잔디 및 화단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잔디 및 화단의 구역 중 대부분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 사건 CCTV 권역 안의 장소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수풀이 거의 없어 강 방향으로의 차량 주행이 손쉬워 보입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여러 차례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주행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볼만한 행태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고 차량의 상태를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망인은 구리 한강시민공원 차량 진입 요금소로 들어올 때에는 사고 차량의 전조등과 안개등을 점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23분간의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의 전조등이 소등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한 다음 서울에서 구리, 구리에서 서울 각 방향으로 한 차례 왕복한 후 재차 서울에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전면부를 한강 쪽으로 비스듬히 향한 채 수풀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약 4분 동안 정차해 있다가 잠시 후진 후 사고 차량의 모든 등화장치를 소등한 채 다시 약 7분 동안 정차해 있었고 한강 쪽을 바라보는 각도로 다시 차를 후진하였다가 이내 가속 페달을 밟아 전진 후 추락하였습니다. 나아가 망인은 첫 번째 서울에서 구리 방향 주행 시에도 수풀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약 1분 30초간 정차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차량의 상태 및 주행 형태는 망인이 자살할 의도로 사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수풀이 거의 없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였다가 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도움닫기를 한 다음 곧바로 한강으로 입수한 것으로 비추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2, 5, 17, 18, 20 내지 22호 중 을 1 내지 11, 13 내지 15, 23, 32, 38호 중에 각 기재 및 영상, 1심 및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과 같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이 밤 12시가 넘은 야간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와서 사고 시각까지 머무른 이유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AI, AB에게 석촌역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너무 피곤하고 우황청심환을 먹어서인지 졸리다. 한숨 자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아 고수부지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망인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평소 어지러움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8일 전에도 같은 증세로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일 22시 30분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광장동 서촌역 부근에서 여러 건의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 한강공원은 서울 송파구 석촌역에서 남양주시 소재 망인의 집까지 돌아가는 올림픽 도로에서 빠져나오면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달 전 낮 시간대 구리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구리 한강공원 주차장 공터에서 수면을 취한 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곳에 편하게 수면을 취할 만한 넓은 공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AI의 휴대폰으로 고수부지에 처음 와 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AI 자네도 같이 한번 고수부지에 와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구리 한강공원에 온 적이 한 번 있음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과 달리 야간에 고수부지에 와보니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망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CCTV상에 자정 38분경 구리 한강공원 차량 요금소로 진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다음 화면에 나타나지 않다가 02시 51분 30초경 상단의 한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상에서 다시 촬영되었는데 촬영되지 않은 약 2시간 10여 분 동안 망인은 CCTV 촬영 지대가 아닌 곳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망인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차도로 우인하여 진입하였을 가능성 여부. 이 사건 5번 도로 시작 부분인 7번 지점에는 자전거 모양의 동그란 표지판과 그 밑에 구리, 서울이라는 방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 이 사건 5번 도로로 진입하여 상단의 자전거 전용 도로로 나아가게 되면 오른쪽이 구리 방향, 왼쪽이 서울 방향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전거 모양의 동그란 표지판과 그 밑에 방향 표지판을 연관시켜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사건 5번 도로로 꺾어 들어가게 되면 구리 방향 차량 도로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에는 위 방향 표지판이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1심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5번 도로 진입로 앞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 3개 중 가운데 규제봉이 차량에 의하여 역화되어 땅으로 꺾여 있었고 이 사건 5번 도로 입구인 4번 도로와 7번 지점 사이에 경계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구리 한강시민공원 공원 녹지과 소속 직원으로 약 14년간 근무해온 AQ는 한강변을 순찰하다 보면
가끔 자전거 도로에 승용차나 기타 차량 등이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시 되돌아가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2016년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이 사건 5번 도로 진입로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종 위 진입로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종전부터 차량들이 서울에서 구리 방향 차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5번 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 방향 표지판만 보고 구리 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임을 간과한 채 우회전하여 이 사건 5번 도로로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석과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갑 17, 18, 25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4번 도로와 7번 지점 사이에 경계석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선 규제봉은 미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계석이 설치된 안쪽 도로 구간보다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은 바깥쪽 도로 구간의 폭이 훨씬 넓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사고 차량은 폭이 더 넓은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은 쪽 도로를 통하여 7번 지점을 거쳐 이 사건 5번 도로로 진입할 경우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사고 차량의 움직임에 관한 분석 여부. 사고 차량은 최초 차량 요금소에 진입할 당시에는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나 이 사건 CCTV가 다시 나타날 무렵에는 전조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는 망인이 전조등 및 시동을 끄고 약 2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다음 다시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한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양 방향으로 10여 킬로미터 이상 이어져 있으므로 망인이 한강에 추락하는 방법으로 자살할 의도였다면 계속 전진하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곧바로 핸들을 꺾어 한강 쪽으로 추락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양쪽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10여 분간 3회가량 왕복 주행하고 정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망인이 주행 중인 도로가 차도가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이 진입했던 도로를 찾아 되돌아 나가려고 하였는데, 당시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던 데다가 사고 차량의 전조등까지 소등되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위 5번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망인은 암사대교 교각 및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시간을 두고 후진 및 우측 방향 전환을 수차례 거듭하였습니다. 위 지점은 교각 밑에 공터로 인하여 좌우가 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밝아 회차를 하기에 용이한 장소로 보입니다. 특히 위 지점 한강변 쪽 언덕 비탈길은 다른 쪽과 달리 수풀이 우겨져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정차한 지점에서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여 유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측으로 회전폭을 확보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지는 차가 후진해서 들어오다가 한강 쪽으로 떨어졌다, 차를 돌리더니 밑으로 떨어졌다, 차량 한 대가 후진으로 브레이크 밟기를 반복하다가 차량 방향을 돌렸다가 사라져버려 근처에 가보니 차량이 한강에 침수되었다고 하였던 바, 망인 운전의 차량이 방향을 돌리려고 거듭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인의 차량은 2002년형 AF 제조 H 차량으로서 제자리에서 회전 유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9m의 회전폭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한강변 이 사건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 폭이 총 11.2m에 불과하여 0.3m 정도밖에 여유폭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망인은 제자리에서 유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회전폭을 확보할 의도로 수차례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후진을 반복한 다음 어느 정도 안전한 회전폭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자 우측으로 원을 그리며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가속 페달을 밟고 한강 쪽으로 전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전 여유폭이 매우 협소한 탓에 가속 페달을 밟은 직후 사고 차량이 경사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미처 조작하기도 전에 한강 쪽 경사로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만 우측 방향을 비스듬히 바라보면서 총 약 12분 30초간 정차해 있었고 그중 마지막 7분은 등화장치를 모두 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망인은 하지 정맥류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가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수년간 어지러움증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은 자정 무렵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피곤함을 느끼자 우황청심환을 먹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구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들어와 2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잠에서 덜 깬 망인이 깜깜한 야간에 출구를 못 찾고 헤매는 상황이 되자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휴식을 취하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 위와 같이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고 직전 위와 같이 한강변 쪽을 바라보고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한강 비탈길 이후에 제동장치 또는 가속장치가 작동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만약 망인이 실수로 위 경사로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의 길이와 기울기에 비추어 볼 때 강물에 추락하기 전까지 망인이 사고 차량을 제동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사 진행 상황 보고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1차 경사로는 풀이 누워있지 않는 등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 반면 평탄로에는 사고 차량의 앞 범퍼 충격 흔적이 남아있으며 2차 경사로는 흙이 뒤섞여 있고 풀이 누워있는 등 손상 흔적이 남아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사로의 길이가 6.7m로 그다지 길지 않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9.0도에서 마이너스 27.1도의 급경사이며 차량이 경사로에 진입하게 될 당시에는 가속 중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사고 차량이 한강 언덕길로 접어들자마자 1차 경사로의 급경사로 인하여 허공에 뜬 채로 평탄로에 추락한 다음 2차 경사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한강으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2차 경사로의 기울기 역시 마이너스 26.9도에서 마이너스 23.8도로서 급경사이고 망인이 다리 하지 정맥류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령의 여성이며 평탄로에 추락할 당시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평탄로 추락으로 차량의 상당한 가속도가 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하여 2차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 차량의 입수를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가수 및 도로교통공단 경기지구의 보고서는 모두 사고 차량이 1차 경사로 및 2차 경사로에서 가속장치를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의 행동. 이 사건 사고 후 발견된 사고 차량의 조수석 문은 잠겨 있었으나 운전석 문과 양쪽 뒷문 모두 시정장치가 해제되어 있었고 4개의 창문 중 운전석 창문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발견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량 뒤쪽에서 머리를 트렁크 유리 쪽에 유치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추락 방향에 비추어 앞 좌석 부분부터 물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고 차량의 상태 및 망인의 마지막 모습은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거나 운전석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압으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고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앞 좌석으로 물이 밀려드는 등 여의치 않게 되자 차량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여 양쪽 뒷문의 시정장치도 해제한 후 탈출을 시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6. 망인에게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사고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 머무르던 중 오후 22시 40분경 및 22시 45분경 남편에게 계란을 집에 가져오라든가 쌀불 등을 옮겨 놓으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AI, AB와 취한 연락 내용을 보더라도 자살을 암시할 만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전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B로부터 지인인 보험계약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밤에라도 만나야겠다면서 그날 오후 22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까지 나가서 보험 상담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망인은 금융권의 일부 채무를 부담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거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생업을 위하여 자정 무렵까지도 보험 상담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P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5일 후인 2016년 5월 30일에는 반지갯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X강동지사 명의로 보험료 채권 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남편인 피고와 아들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양주에서 식당 3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2015년 기준 총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평소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망인은 남편, 아들, 며느리와 동거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며느리의 출산도 얼마 남지 않으려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망인의 생일이어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7. 망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특이성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대부분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이 아니라 약 5년간에 걸쳐 부산 체결된 것입니다. 특히 망인이 오랜 기간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여 온 이상 보험가입 실적 달성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 모집인들이 실적 달성을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거나 실효되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망인이 소득 수준에 비하여
다소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